들어갈게요. 문제집으로 이제 가시면은 교재로는 348페이지서부터 이제 갈 내용인데요. 감정평가의 기초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앞쪽 파트는 그 감정평가의 분류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제 요약집으로 갑니다. 가시면은 요약집에 페이지 204페이지를 피세요. 204페이지를 피시면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이제 그 별표를 쳐놓으셨을 텐데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예요. 근데 어느 날짜가 원칙이죠? 가격 조사 완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기준 시점을 놓는 건 소급이죠, 그죠? 미래로 놓는 건 소급이에요, 기한부예요. 기한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칙이지만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의 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기준 시점을 정할 수 있죠, 그죠? 기준 시점은 이제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고요.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주요 감정평가 분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현황하고 조건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평가가 원칙이에요? 현황이죠, 현황. 현황은 있는 그대로 주어진 상황 그대로. 조건은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가는데 현황은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있는 거로 보죠. 건부지로 보고요. 근데 조건이라는 자체는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지로 본다. 그래서 자, 이 저자가 이제 독립평가도 냈는데 복합부동산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복합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토지와 건물이 결합돼 있습니까? 결합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일본에 대한 기준은 일본은 현황은 부분이라 그래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봤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거로 봤는데 독립은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보죠. 그래서 독립은 우리나라의 조건부랑 좀 비슷하다. 이따 나올 텐데 이렇게 보시고요. 현황과 조건부를 묶으시면 되고 아까 소급은 어떻게 돼요? 과거고 기한부가 미래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감정평가는 어떤 평가가 원칙이에요? 개별이 원칙이죠. 개별 원칙. 개별 평가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일괄이라는 건 뭐였어요? 둘 이상의 일체로 이거는 용도상에 불과한 일괄평가고 구분하고 부분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아예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분은 가치를 구분해서 가치를 달리가 중요합니다. 가치를 달리. 그럼 가치를 달리가 나오면 못 찍고 구분 찍고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은 부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 좀 주의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필수적은 그냥이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럼 경매 평가는 그냥입니까? 이따 필수적이라고 하셔야 됩니까? 의무적이죠. 임의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는 공적이고 개인이 평가하는 건 공인이죠. 국가 자격증 받은. 참모평가는 아직 공인중개사 안 나왔지만 고용주나 고용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법정은 그냥입니까?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까? 규정돼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시면은 자, 문제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이 348페이지 가시면 1번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과거의 일정 시점은 현황이었어요, 소급이었어요? 소급이었죠, 아까.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틀린 거. 자, 건부지라도 나지를 상정해서 보는 평가는 아까 조건부였죠. 조건부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기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아까 제가 부분과 구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5번에 가시면은 일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분 평가가 되겠죠. 자, 4번은 다 볼게요. 다 봅니다. 자, 감정평가 분류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복합부동산의 일부분인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아까 전체적인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했죠. 그럼 토지만 본다면 뭐예요? 부분이 되겠죠. 부분이 되겠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가격을 자, 그냥입니까? 일괄해서 합니까? 일괄해서 하고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일체로 이용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는 일부를 평가할 수 없다.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동일한 부동산일지라도 가치가 달리하는 건 구분이죠.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현재의 토지용 상태가 건부짐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봤죠. 그럼 없는 거로 봤다는 자체가 건보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일종의 이거는 조건부가 되겠죠. 넘겨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뭐 감정평가 제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4번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은 위치 가격이 다 틀이죠. 근데 일문일가의 법칙이 성립됩니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요구된다는 거죠. 4번이 정답이고 6번에다가는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기출. 다 볼게요, 이건. 자, 지금 문제를 풀어오셨으면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개인이 평가하는 건 공인감정 맞죠? 그 다음 이건 경매니까 2번. 이 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에 참작해서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하는데요. 제가 경매가 임의적이었어요? 필수적이었어요? 그럼 3번의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필수적 평가로 3번을 고치셔야 되죠. 맞나요? 자,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였죠.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26일. 그죠? 거기 가격조사 완료 있잖아. 그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따라서 현재 상태를 평가. 무슨 평가? 현황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하셨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7번서부터 이제 8번서부터 쫙 나열된 거는 자, 일단 또 이따 하면 다 까먹으니까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13번으로 가시면은 13번에 1번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어느 날짜로 해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 두 가지 이상의 자, 길출이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이상의 동일부동산의 각각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없다. 정할 수도 있다. 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19페이지 19번을 한번 가볼게요. 19번을 가시면은 19번하고 20번만 체크하세요. 21번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보시고 19번은 1번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 가격이며 두 개 이상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 권리익마다 개별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된다. 된다. 20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21번은 그냥 해서 보시고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어디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페이지 207페이지예요. 207페이지 가시면은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박스를 보세요. 가격은 현실 시장에서 매도와 매수인의 실제 지불된 그냥요 과거의 값이에요. 지금 여기가 상가 건물이 지금 과거에 한 9시 전에 여기 20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그럼 그건 그냥입니까? 과거의 값입니까? 과거죠, 과거. 여러분이 중개사들은 실거래가가 중요하죠. 그럼 과거의 값을 나타내는 게 가격이에요. 그럼 중개사가 매기는 거고, 감정평가사는 가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가 전철이 뚫리게 되면 이 건물이 가치가 높아지죠. 평가사가 평가하는 건 장래를 봅니다.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겨요. 그러면 가치는 그냥이다, 현재다. 그럼 평가사가 전문가죠.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그냥입니까? 가격은 딱 하나입니까? 가치는
여러 개 있죠. 그럼 여러 개니까 개인마다 틀리죠. 그럼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근데 가격은 딱 하나니까 객관적으로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구체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공부하셨으니까 가치와 가격이 다르죠. 단기는. 그럼 가치가 높아서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냥입니까? 사람들은 수요를 늘립니까? 늘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돼요. 나중에 그냥입니까? 가치와 일치해집니까? 그럼 장기의 가치의 균형이 일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일치해진다. 가치와. 그러면 단기는 그냥요 달라요. 단기는 괴리됐죠. 장기는 일치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07페이지 가시면 가치가 여러 개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칙이 있죠. 원칙이 무슨 가치로 매기래요? 시장 가치.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자, 시장 가치는 한정된이 맞습니까? 통상적이 맞습니까? 통상적인 시장이죠. 한정된 몇몇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게 나왔었고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품기간이 충분해야 되며 기간이 동안에 충분해야 되며 충분한 기간이 되며 전문 쪽이요 정통한 당사자예요. 그 추이를 알아야 되고 신중하고 강요돼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근데 예외가 있죠. 법령의 다른 규정이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다르죠. 그러면 사용 가치는 사용했을 때에 대한 가치고 교환에는 매도했을 때 가치예요. 그럼 유사한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이해하셨어? 그럼 사용 가치는 되게 쉬워. 사용됐을 때 가치잖아. 교환은 그냥이야 거래될 때, 교환될 때 가치잖아요, 그죠? 유사한 개념이 아니지. 그럼 사용 가치는 주관적으로 보고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니까 객관적이고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죠. 장부는 장부상의 산정가치, 공익은 공공의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 가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 가죠. 자, 351페이지 7번 가격 이론에서 틀린 거 1번 가격이란 거래 당사 사이에 실제 지불된 금액은 맞는데 주어진 시점이 여러 개야? 하나야. 하나. 8번 틀린 거. 자, 아까 가격이 이 가치와 일치해지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5번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 균형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넘겨볼게요. 자, 9번 틀린 거. 자, 3번 가격은 그냥요 과거의 값이에요. 가치는 현재의 값. 10번에 틀린 거는 3번이죠. 수요 공급이 변동이 단기적으로는 그냥이다 불일치한다. 장기로 일치한다. 맞아요? 11번은 틀린 거 3번 상식.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건 어디서 어렵다는 거야?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12번은 그냥 그 옳지 않은 건 별표 치지 마시고 아까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예요? 그러면 시장 가치 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럼 3번에 가시면은 기업이 합병 시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자산 재평가나 공공용 공인용 부동산 평가는 우리가 이 부산시청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가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경매, 공매, 청산 거래 주체는 관계가 없다고 해설이 돼 있죠. 그럼 주체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들어간다. 뭐 공공인 경우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지 적중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풀었고 14번 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유사한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죠. 사용가치는 특정 용도를 사용했을 때 가치죠. 매도했을 때와는 다르죠. 그 다음에 투자가치는 주관적이고 보험가치는 보험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 과세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 공익은 보존과 보존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이다. 또 나왔다. 15번, 3번 가격은 과거, 가치는 현재.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자, 지금 이제 16번, 17번, 18번은 이제
그 어디 있냐면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형발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페이지 208페이지와 209페이지 있는데 형발이라는 거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를 아시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209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네,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형이 일직계죠? 그래서 일직계. 자, 일반적 요인은 전국적인 면이에요. 근데 지역은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개별은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일반적은 사경이 있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그 사회적은 인간과 관련돼서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자, 행정적은 규제를 한다든가 정책과 관련되고요. 경제적은 수익이죠. 교통체계, 교통체계와 관련돼요. 교통체계한테. 그러면 우리 집 근처에 이제 여기 물건에 3번 전철을 뚫리게 되면은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교통체계는 일반적 요인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국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게 좀 얼마 전에 왜 그 고속철도가 GTX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송도 쪽으로 뚫린다고. 그럼 내가 송도에다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영향을 줍니까? 그럼 그 지역을 봐야 되죠. 그럼 우리 지역이 뚫리냐 안 뚫리냐? 그럼 그 지역이 송도가 뚫렸다라고 한다면 그냥요 내 개별적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럼 그 뚫리는 것이 어디 전철역인지가 중요하죠. 그럼 만약에 내가 있는 전철역이 뚫렸다. 그럼 그냥입니까? 내 부동산 개별적에 영향을 줍니까?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형발이니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통체계가 뚫리게 되면은 그럽니까?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좌측의 하단에 보시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에요. 자, 우리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수요 공급이 바로 만나서 가격 결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면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봅니다. 자, 그럼 앞에다 부동산이 들어가는데 박스 보시면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용. 부동산의 효용성, 유용성.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동산의 주거용 부동산이 편리성이 안 증가해요? 편리성이 증가해요?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그럽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가치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라고 그래야 돼요? 효용성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서로 결합이 돼야 됩니까? 상대적 희소성도 가지고 가야 되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있지만 희소성은 없잖아요. 근데 보통 토지는 그냥입니까? 둘 다 있습니까? 그럼 상대적 희소성이 있죠? 상대적 희소성.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된다. 서로 결합돼야 된다. 결합돼야 되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밑에 효용이라는 것은 인간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이에요. 주거지는 무슨 성?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이걸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효율이야, 효용이야. 효율이 아니죠. 그래서 효율은 이용을 잘하는 거지. 효용은 이제 나한테 만족을 주는 어떤 그 재화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따가 하나만 있어야 돼. 상호 결합이 돼야 돼. 공기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없단 분은 제가 얼굴에다 냅을 씌웁니다. 냅을 씌워서 내가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유용성 있으면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공기는 그냥이야. 유용성은 있어. 근데 상대적 희소성은 없죠. 그럼 공기 마실 때 돈 내 안 내? 돈 내면 나 돈 좀 줘. 나 돈이 좀 1,000원씩 걷어.
근데 공기는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발생하지 않지만 토지는 그냥입니까? 존재량이 적습니까? 그럼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결합돼야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따 나옵니다. 그다음에 절대적 희소야, 상대적 희소야. 토지의 부종성 때문에 공급이 제한돼 있죠.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아까 얘가 수요가 증가된다면 얘는 공급을 부족하게 하는 영향을 줘서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냥 수요야, 유효 수요야.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 능력도 있어야 유효 수요가 되지만 가치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이전성은 부동산에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건 수요와도 관련되고요. 부동산은 그냥요 권리를 이전시켜요. 권리가 이전돼야 가치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여기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일반적 형성 요인 때문에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한 거지 편리성이 증가해서 전철이 뚫린 거 아니잖아. 그럼 순서가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우리 형이 발이 크지? 무슨 발이 커? 형발. 형이 일찍 깨지? 일찍 깨. 발생은 그냥입니까? 요 네 가지입니까? 네 가지가 발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문제 갑니다. 자, 16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의 설명 틀린 것은 자, 2번. 유효수요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하는 건 아니다. 필요하다. 필요하고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3번이 중요해요. 절대적 희소, 상대적 희소. 그러면 누가 누구에 비해서 부족?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다는 것도 바꿔서 모의고사에 나와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아까 효용은 주거지는 쾌적, 상업지는 수익, 공업지는 생산성 있죠? 이것도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부동산 가치는 하나만 있어야 돼. 상호 결합이 돼야 돼. 그래서 17번의 정답이 3번이야. 3번 있어? 효용, 유효수, 상대적 하나만 있어야 돼? 서로 결합이 되고 서로 유기적이 되죠.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맞나? 그다음에 17번에서 내가 찍어줄게. 5번 체크해.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준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다음에 뭐 18번은 3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부단히 변동하죠. 그래서 이제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돼요. 무슨 시점을? 기준 시점 이렇게 보시고 넘기시면은 19, 20, 20을 다 풀었고 자 이제 페이지 358페이지로 가서 가격제 원칙입니다.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됐다 어려워. 그래서 페이지로는 216페이지를 펴보세요. 216으로 가시면은 216페이지 가시면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가치의 재원칙. 자 여기가 이 여러분들이 지금 358페이지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쭉 넘기시면은 (363페이지까지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기출에서는 적합과 균형이 거의 시험 문제예요. 뭐하고? 그러니까 적합과 균형을 찍으면 그게 거의 정답이 돼요.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별로 안 심심해? 나 심심한데? 그러면은 3번을 가볼게요. 3번. 3번이 20일에 나왔죠? 3번. 뭐하고 뭐를 찍으면 답이 돼? 몇 번이야? 깜짝이야. 잘하네. 찾았어요. 그 다음에 4번도 기출이죠? 그럼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되죠. 몇 번? 3번이잖아. 뭐 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의 적합과 균형이 답될 가능성이 90%란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동영상 들으신 분도 뭐 교수님 저는 얘랑 멀어요. 그러면 적합과 균형 찍어. 한번 볼까? 한번 더 볼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7번. 7번도 기출이죠? 뭐하고 뭘 찍어야 된다면? 그럼 몇 번? 1번 예외도 있긴 해. 무슨 말 알겠어? 재밌다. 10번 가봐. 10번에 가시면 무슨 원칙 찍으면? 그럼 정답이 2번이 딱 보이잖아.
야, 죽인다. 11번도. 깜짝아. 잘하네. 12번은 적합과 균형이 좀 두 가지 다 들어간 게 정답이야. 몇 번? 5번이 확률이 많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딱 봐서, 그렇구나. 그럼 뭐하고 뭐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럼 적합과 균형 위주로 가야겠다. 메인을 잡고, 나머지 거는 그냥 제가 강의를 하면 그 순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 내 말 틀려? 나야 20년째 강의야. 여러분들 그 원칙이 그 원칙 같아. 그러니까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거라는 가정을 가서 들어가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216페이지로 가시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가치의 제원칙에 체계도가 있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합니다. 평가사가 가치를 매길 때 그냥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제원칙이라는 건 여러 가지 원칙이에요. 근데 체계 원칙이 중간에 있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제가 적합과 균형 위주로 가라 그랬죠. 그죠? 그거 위주로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사이드예요. 그 사이드는 이제 그 쉬운 게 정의로서 또 그 안에 내용이 또 들어가요. 힌트를 또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합과 균형을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체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이용의 원칙? 체계 원칙. 예, 그래서 체계 원칙을 주로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갑니다. 체계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깔고 가고. 그럼 체계 원칙은 요약집의 마지막 페이지 가시면 체계 원칙이 뭐냐 넘겨보세요. 218페이지 가시면 밑에 체유효 사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채용 사용을 전제로 해서 가치를 표준화해서 부동산 그냥이야 고유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일반 경제 원칙에서 따온 거예요. 그죠? 근데 부동산에서만 접목되는 걸 만들었죠. 그러면 부동산에만 접목되는 게 그냥이야 채용의 원칙이야. 채용 원칙이야. 용도의 다양성 아세요? 부중성 아시죠? 그래서 무슨 이용해야 돼? 채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죠? 이 칠판 중에는 그냥이야 일반 재화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있어? 그럼 얘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지우는 데 쓰는 거잖아. 내 여성분들 드리면 분반하는 데 쓰나? 이제 웃지도 않아? 얘는 그냥이야 채용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만 하는 거야, 부동산만. 그러니까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채용 원칙을 전제로 깔고 가라는 얘기야. 그럼 채용 원칙은 밑에 채용 사용이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되죠. 합리적은 이제 경제적과 합법적은 법률적으로 물리적 채택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용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지시될 수 있는 것을 채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전 페이지 가시면은 216페이지 가시면 토대가 된다는 게 있죠. 토대가 된다는 것은 전제로 깔고 가라는 거야. 채원칙 전에 토대가 된다. 바탕이 된다. 그러면 그냥이 돼요. 예측을 해야 돼요. 변동하는 걸 갖고 따라가 있죠. 그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그냥입니까? 변합니까? 그럼 시점을 명시해야겠죠. 그죠? 그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이에요. 변동. 자, 그래서 이제 기준 시점이 나왔다. 그럼 시점 나오면 무조건 뭐다? 변동 찍으셔야 됩니다. 변동 찍고. 자, 예측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그럼 장래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럼 장래라는 게 들어가면 뭐다? 예측 찍으셔야 됩니다. 예측. 또 장래에 수익이 또 발생하니까 수익과도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변동은요. 그냥입니까? 변한다는 게 나옵니까? 아니, 변동은 변하는 거잖아.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변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가치 형성이 변함에 따라서 그냥이야 가치도 변동해. 그럼 변동의 원칙 찍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기준 시점 있어? 시점 나오면 뭐 찍어? 변동 찍는 거야, 변동. 예측은 그냥이야 장래를 예측해. 그럼 가치 형성률의 추이나 동향을 살펴보는 거고, 이에 장래가 있네. 장래이익을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거는 예측이고, 그냥에 나중에 수익이 발생해.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외측면과 내측면이 있죠. 외측은 이제 적합과 경쟁입니다. 원래는 이제 외부성의 원칙도 들어가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제 체위 원칙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 제일 중요했죠. 자, 적합은 그냥요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것은 주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과 안 맞죠. 그 외부 환경과 안 맞다는 것은 치유가 안 돼요. 그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도 관련되죠. 지역 분석. 근데 이제 경쟁은 그냥 있어요.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가면 경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의 원칙은 초과율을 얻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그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고 2번이 지문이 나옵니다. 초과율은 뭘 야기시키고 또 경쟁은 결국 초과율을 감소한다는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면 경쟁의 원칙 찍으시면 돼요. 적합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 환경과의 적합 외부죠. 경제적 감가고 균형이 내부적인 구성 요소라면 얘는 그냥입니까? 외부적인 조건입니까? 외부적. 그다음에 외부성의 원칙은 뭐 환경이 영향을 줘서 주택에 공원이 들었으면 정의 외부성이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었으면 부죠.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나가면은 학원들이 많지 그쪽 서면에 가면 그냥이야 외적과 경쟁해.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외적. 그 적합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는 거죠. 맞아요? 내부적인 측면에 대한 원칙이 있죠. 내부적.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키포인트가 균형이에요. 뭐다? 균형. 자, 균형의 원칙을 따진다는 것은 내부적인 구성 요소가 맞아야 돼요. 내부 구성 요소관입니다. 요소관. 그러니까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기능적 감가죠. 자, 기능적 감가면서 그냥입니까? 이건 개별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의 원칙이며 생산 요소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면서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따가 자 지역 분석은 지읒 들어갔죠. 적합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그 다음에 얘는 균형 들어가니까 기능적 개별 분석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균형의 원칙에 이제 기여하는 선행하는 원칙이 기여의 원칙이에요. 이게 선행, 이게 후행하거든요. 자, 그러면 기여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설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감가가 돼요. 기능적 감가가. 높게 평가됐어요? 낮게 평가됐어요? 지금 낮게 평가됐죠.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럼 7억으로 한다면 추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1억을 추가 투자를 해서 기여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산비를 합친다는 거예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자, 생산비를 합쳐서 그냥 8억이 되면 안 하시잖아요. 그냥입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기여도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20억 하면 투자하시겠죠, 그죠? 추가 투자에 적부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여는 이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요소가 가치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봐요. 공헌도나 생산성. 그러면 이번 배표 생산비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기여도 합. 그죠? 그래서 이 3번에 가시면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죠. 추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이제 추가 투자의 논리에 이제 제가 안 넣어놨지만 한계용 층수를 결정하는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게 있나요? 수익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추가 투자의 적부죠. 추가 투자의 적부. 그다음에 수익 배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면, 자 수익 배분은 자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입니까? 수익을 배분합니까? 배분하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외부적 하고 있어요, 내부적 하고 있어요. 내부 구성 요소가 맞아야 되죠. 그 생산 요소거든요. 그러면 토지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갑니다. 경영도 하나의 사이 요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생산 요소를 제공하게 되면 그냥요,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수익을 배분해야 되죠. 토지는 지대를 받고요. 노동은 임금을 받고, 자본은 이자를 받고, 경영은 이윤이라는 걸 받는데,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분해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요, 임금을 안 주면 다른 데로 이직할 수도 있죠. 그럼 가변 요소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고정 요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입니까? 나중에 토지가 남습니까? 자, 다음에 토지 잔여법. 자, 토지가 남는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수익환원법의 순수익의 전체에서 건물을 빼면 토지 잔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잔여가 남는다는 것은 무슨 배분했다? 수익 배분. 그러면 잔여나 잉여가 나오면 수익 배분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 배분은 수익을 배분한다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토지의 수익 동그라미, 자본, 노동, 경영 등 각 생산 요소의 배분 동그라미. 그럼 수익 배분 찍고 나머지 남는 것이 배분된다는 거죠. 토지 잔여법 나왔죠?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을 찍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게 기여와 수익 배분은 다르죠? 그럼 기여는 여기에 그냥요, 기여하는 거고, 이거는 수익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날 봐봐. 내가 판토마임을 할게. 이렇게 하면 뭐고? 이렇게 하면 배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어. 자,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아우, 나 힘들어. 고민 중에 제일 힘들어. 그죠? 근데 이게 내가 감정 평가하면서 이러지 않아. 다 알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줘야 돼. 이거는 기여. 이거는 배분. 힘들어 죽겠어.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그 학원 담당자나 이분들은 저를 월급을 2배를 줘야 돼요. 내 말이 틀려요? 맞죠? 간평보다 얼마나 힘든데. 간평은 거저먹기야. 간평은 다 알아들어 그냥. 그래서 수입 배분 알아 그러는데 수입 배분 이거 배분 힘들어. 알겠죠, 그죠? 이제 월급은 똑같이 받아. 미치겠어. 더 받아야 돼. 자, 채용의 간접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이야, 간접이야, 이제. 간접. 얘가 직접이고 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간접은 이제 얘가 직접적이 아니지만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간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체와 수용급이라는 게 있나요? 자, 경쟁관계에 연결되는 게 수용급이에요. 수용급. 그럼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니까 얘는 여기에 직접이에요, 이렇게 간접이에요. 간접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수용급이라는 게 있어? 그럼 수용급도 그냥이야. 그 안에 수용급이 나와. 한번 볼까? 1번 있어? 부동산 가치도 그냥이야. 수용급이 상호작용해서 결정된다니까 수용급이 나오지.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가격은 수용급에 영향을 받기만 해요?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수용급의 원칙을 따지는 거죠. 가격의 이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경쟁의 원칙과도 연결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대체라는 건 그냥요,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감정평가 방식에 비교 방식을 배우실 거예요. 그럼 비교하려면 그냥입니까? 비슷해야 됩니까? 그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범위가 동의수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동의수급권 안에서 사례를 판단하죠. 자, 그러면은 사례 부동산이 있고요. 사례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대상 부동산. 그럼 우리가 대체하려면 그냥 해야 돼요. 서로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은 똑같아요. 물리적은 달라요. 물리적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럼 대체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용도면입니까? 용도와 기능과 가격면에서 대체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라는 것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용도와 기능이 효용이에요. 가격면이 비슷한 거죠. 자, 앞쪽에서 개별성을 배우셨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한 거죠. 여기서 대체라는 건 그 물리적 대체야, 용도면이야. 용도적 기능과 가격에서 대체를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신해 주는 게
용기가 없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야, 내가 그거 대신해 줄게. 그럼 용기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그러면은 봐봐.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이 다 5층짜리 건물인데 아까 효용이 있죠, 효용. 효용이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게 효용이에요. 그럼 그냥이야 둘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럼 효용이 유사하죠. 그럼 가격이 비싼 거 선택하겠어요? 싼 거 선택하겠어? 3억 선택하겠죠. 어른 얘기하는 거 아닌데. 가격이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는 거. 효용이 큰 거 선택하겠죠. 그죠? 이게 대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서로 그냥요 비교할 수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토대로 가겠죠. 근데 비교 방식만 하는 게 아니라 3방식 모두 적용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원가를 그냥요 사례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못 구하면 사례에서 구한 걸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수익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사례에서 가져오면 간접법이거든요. 그러면 3방식 모두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대체 원칙 보고 있어? 이것도 그냥이야 대체라는 게 들어가.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을 지니고 유사한 부동산 재화 중에서 상호작용해서 형성되고 2번 즉 대체 원칙은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3방식 적용되죠? 이렇게 적용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요건 지우지 마세요. 증거로 잡아놔야 돼요. 증거로. 자.